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7월 7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5월과 6월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올리면서 이른바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모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가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유와 원자재 급등으로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동반 상승한 상황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연준회의에서 얼마나 더 강력한 통화 정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익부, 빈익빈, 빈부의 차이 심화 등으로 중산층이 갈수록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은 1990년 62%에 달했다가 2020년에는 50%로 한 세대 30년 만에 12%포인트나 급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중산층은 각 지역별로 차이나는 중위소득의 3분의 2부터 2배 사이의 소득계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가구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연소득은 2017년에 6만 1,372달러였기 때문에 그의 3분의 2인 4만 2천 달러부터 2배인 12만 6천 달러 사이가 중산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전국 평균으로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도시들에서는 부유층과 빈곤층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산층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 교육부는 기존 학자금 지원 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 규정안을 전날 발표했습니다.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로 미 상환 대출 잔고에 대한 이자에도 상한선을 씌우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빗발치는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학자금 대출자 4,340만 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광범위하게 채무 면제를 승인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압박해왔습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공공부문 근로자 등에게 채무를 완화합니다. 규정안은 공공서비스 채무 탕감 제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BA4와 BA5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에도 오미크론의 두 가지 하위 변이들인 BA5와 BA4가 신규 감염의 70%나 차지하는 지배종으로 올라섰으나 이에 대응할 새 백신은 10월에나 가능해 때를 놓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변이들이 위험성, 치명성은 크게 낮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60%는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전국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된 이후 조지아에서 처음으로 캅카운티 대법원이 모든 법원 경내에서 마스크를 다시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근 캅카운티에서 CDC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캅카운티가 고위험 전파 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캅카운티 대법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7월 7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